다이렉틀리 티치를 하지 않고 약간 약하게 동기부여를 줬다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에러입니다. 딥시크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채널은 투자 채널은 아니니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싶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딥시크 R1의 지난주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Incentivizing Reasoning Capability, 그러니까 사고하는 역량을 이게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거죠. 이게 동기부여를 해준다라는 건데, 어떤 걸 통해서 하느냐? 바로 강학습을 토대로 한다라고 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짧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중국의 이 소프트웨어, AI 알고리즘 관련된 게 미국을 이미 앞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요거 논문을 좀 팔로우해 보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딥시크가 오픈 AI의 연구를 따왔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에서 일하고 계신 정영원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 정영원 박사님께서 여러분 이게 뭐 발표도 하시고, 원래 이제 서울대 석사까지 하고 나서 지금 MIT 박사를 하시고 오픈 AI로 들어간 걸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작년에 MIT에서 강연을 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딱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면서, 그러나 오픈 AI는 이 이름과는 다르게 클로즈 AI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들은 이 오픈 생태계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원 박사님께서 오픈 AI 이렇게 치면은 바로 나오죠. 그리고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 10월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 오픈 AI 정영원 박사가 말하는 인센티브 기반 학습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 메일리라고 한 요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러면서 여기 지금 영상 있죠. 이거 정영원 박사님께서 실제로 본인께서 세미나를 MIT에서 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자, 형웡청 이렇게 돼가지고 직접 하신 거를 이렇게 올린 게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Don't teach, incentivize, 동기부여를 시켜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 내용이 사실 이 딥시크가 이번에 엄청난 성과를 냈다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잘 구현을 한 게 딥시크의 R1이라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대체 무슨 내용이냐라는 거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딥시크는 어떻고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요 인센티바이즈 하라라는 내용이 뭔지를 좀 두고 보면은, 이게 단순히 뭐 중국이 미국을 앞섰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 AI계에서 이러한 트렌드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오픈 AI에서도 이미 이러한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올린 영상에서 딥시크 R1이라는 이 모델의 뭐 성능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 이 딥시크 R1 제로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상세한 내용을 다 다루진 않았는데, 논문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GRPO, Group Relative Policy Optimization 이라는 방식, GRPO라는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강학습이라고 하는 거에 결국은 보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런 걸 기반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스텝을 겪다 보니까 스스로 이 자체 강화학습을 하면서 굉장히 긴 체인 오브 소트를 생성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가로축이 이제 쭉쭉 이제 이게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간을 따라서 쭉쭉쭉 생각을 하는 게 이렇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평균적인 대답의 랭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간을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뭔가 평균적으로 이 체인 오브 소트, 생각의 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그 프롬프트 자체를, 혹은 프롬프트로 줄 수 있는 그 리스판스를 길게 잡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오늘 새벽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논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줬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제로에서 이제 뭐 R1으로 가면서 콜드 스타트용 뭐 데이터로 학습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보상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2.2.2절에 리워드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accuracy rewards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답변이 정답과 얼마나 가깝냐라는 거를 보면서 정답을 맞히면은 높은 보상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틀리면은 굉장히 낮은 보상을 굉장히 구분해서 한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줄 거면은 애매하게 주지 말고 확실히 줘라,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아래에 있는 이 format rewards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 답변이 또 이제 올바른 형식으로 잘 작성이 됐냐라는 거를 또 좀 잘 봐요. 가독성이 높고 좀 구조화된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면은 또 보상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상을 줄지를 리워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 보세요. 아하 모멘트 오브 딥시크 R1 제로. 그냥 아무것도 콜드 데이터용 학습조차도 안 한 그냥 생판, 아무것도 안 하고 강화 학습만 시킨 이 딥시크라는 놈은 트레이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특정한 포인트에서 아하 하는 모멘트,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주는 모멘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좀 단순한 방식으로 막 답을 찾다가 점차 이렇게 하면 점차 정확하게 되네? 보상을 계속 받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보상이 되네? 이렇게 하면 보상이 되네?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존 LLM의 보기 힘든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잘 안 되니까 이 딥시크 R1 제로에서 딥시크 R1으로 넘어가면은 초기에 일단 콜드 스타트용 이 데이터를 쫙 학습시켜요. 초반에 이제 뭔가 좀 방향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방향을 좀 가르쳐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제로 모델에서 했듯이 강학습을 해보니까 똑같이 아하 하면서 좀 더 잘 깨달으면서 지금 오픈 AI의 가장 앞서 있는 모델, 프론티어 모델까지도 압살할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로우 코스트로 만들었다 해서 지금 이슈화인 거죠. 알고리즘 자체만 지금 오늘 다루면은 결국은 확실한 보상을 통해서 강화 학습을 하는 것이 성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 그거를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리즘을 잘 최적화해보니까 오픈 AI의 성능이 잘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작년에 정 박사님께서 한 세미나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박사님 초기 이제 세미나에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자, LLM을 직접 가르치는 모델. 이게 기존에 했던 방식입니다. 그냥 이제 데이터를 계속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에 이제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야말로 이제 티칭, 가르치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이 모델 자체의 어떤 일반화된 능력을 좀 제한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제 세밀한 부분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제목처럼 incentivize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돌이켜 보면은 동기부여를 줘라. 모델한테 야 어떤 특정한 명령을 이렇게 주는 대신에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초콜릿을 주고 사탕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봐라. 그냥 애들한테 야 공부해라고 말하지 말고 야 좋은 성적 받으려면은 용돈을 줄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강화 학습을 잘 이끌어내는 방식이 모델의 어떤 이 잠재적인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한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가르치다기보다는 스스로 목표를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훨씬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문제 해결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핵심 요지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부분이 어렵냐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시는데 자, 여기 21분쯤 가보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자, we weakly incentivize the model and the abilities emerge. 다이렉틀리 티치를 하지 않고 약간 약하게 동기부여를 줬다 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알파고 제로 같은 것도 결국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두어온 바둑의 기보를 베이스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바둑에서 룰만 따라가지고 한번 이겨봐 라는 그런 목표만 인센티브만 딱 해놓고 해보니까 정말 이제 잘 나왔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제 창의적인 거를 이렇게 하면서 학습이 되지 않는, 직접 티치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로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죠. 제대로 학습을 안 하니까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딥시크에서 이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강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적으로 뭔가 잘 하면은 하드웨어 코스트를 들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제시를 한 게 아닐까. 저러한 내용들을 잘 듣고 와서 뭔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혹은 저걸 꼭 안 들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이 AI 연구원 분들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뭔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전에 우리 그 스트로베리라는 모델 오픈 AI에서 큐스타 그런 것들도 결국 강학습을 기반으로 한 걸로 이제 추정을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강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걸 기반으로 실제로 이걸 구현을 시켰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 맞습니다. 결국은 ASI, AGI로 이제 가는 길에 이러한 것들을 잘 구현을 해내려면은 알고리즘적으로도 한층 더 뛰어넘는 모델이 필요했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오픈 모델로 이제 펼쳐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빅테크의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접근이 있는 것이고 메타도 지금 이제 멘붕이죠. 그런데 결국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해가는 입장에서 안드로이드가 오픈소스 모델이다. 그리고 애플이 iOS 모델이라 하면은 결국 이제 한쪽을 다 집어먹는, 집어삼키는 형태로 간 게 아니라 현재 공존하고 있는 형태가 있잖아요. 결국은 특정한 해자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업들이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 핵심되는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